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보내셨죠? 주식 안 보려고 했는데 이제 봅니다. 오늘 오후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왜 안 받겠습니까? 보긴 보는데 제대로 안 받고 웬만하면 안 보고 힐링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동생한테도 갔다 오기도 했고요. 아무튼 오늘 제목은 일상으로의 복귀. 슬슬 주식 보셔야지 이제 며칠 동안 안 보셨는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 고지.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제작자 소속회사 저 유한타증권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 시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은행매매 안 하고요. 미공개 중요정보 해봤자 먹지도 못하고요.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봤자 마음만 불편하고 수익도 안 납니다. 어찌됐든 내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럼 우리 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짧게 굵고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그죠?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나스닥 진짜로 거의 13,000포인트 깨질만 하다가 우리 시장 전에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14,3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밑에서 10%입니다. 거의. 지수가 이 정도 움직이는 건 굉장히 강한 이유인데, 이렇게 한 우리 쉴 때 어제 그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주의 귀환입니다. 애플이죠. 애플. 한번 첫 번째 오를 때 애플이 강하게 신고가를 쓰면서 6% 그죠? 이런 식으로 쫙 올려치니까는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칠 때 뉴스 보시면은 뭐였죠? 실적입니다. 실적. 결국은 성장주들이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시장을 삐딱하게 바라봤었던 시선들은 다시 성장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그게 나스닥에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고, 오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구글이 알파벳 주식,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죠. 20대 1로 분할. 물론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광고 쪽이 급성장을 했고요. 분할을 20대 1로 하게 되는데 쭉 빨리 보면은요. 주가를 낮춰서 더 많은 투자자가 알파벳 주식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이다. 무슨 얘기냐면 액분이죠. 액면분할.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고 좀 싸지게 됩니다. 기존의 밸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식수가 싸게 늘어나니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식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알파벳이든 애플이든 주가는 좋았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애플 말고 알파벳가 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알파벳 A나 C나 의결권 유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식의 큰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 아니 호재가 나왔으니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지금 오후 3시 20분이거든요. 1% 이상 급등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빅 체인지입니다. 빅 체인지.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이런 성장주 단의 실적 확인이 시장을 온기로 뻗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미크론이 오늘 2만 명 넘었다고 하나요? 연일 신고가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내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잠시 자리를 좀 보자면은요. 여기 볼게요. 진단키트 관련주 많이 있죠? 국내 차트로 좀 볼게요. 딱 바꿔주면은
휴마시스 상한가 쳤죠. 그래서 거의 신고가 썼네요, 거의. 그죠? 주젠텍, 엑세스바이오, 비코바이오메드, 앤디포스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엑세스바이오는 진짜 싼 주식이거든요. 이익도 무지 잘 나오고. 근데 오히려 이런 싼 주식이 이익이 잘 나오는 주식이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연휴 그 전날 하루 올랐을 뿐이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작살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섹터에 있는 것들은 실적 모멘텀보다는 그냥 재료 빨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일 해라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얘는 실적보다는 재료로 작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그죠?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세계 1위 찍었나고 하네요. 오징어 게임 열풍을 잇나 해서 지금 어디입니까? 5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날 어제 같은 경우는 46개국에서 54개국으로 1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거 보셨나요? 좀 봤어요. 봤는데 다 못 보고요. 또 유튜브에서 요약된 것만 봤습니다. 1시간짜리로. 그것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요거가 관련주가 있죠. J 콘텐츠리. J 콘텐츠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지옥 할 때 그때도 기억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좀 있었다. 라고 해서 관련주 움직임을 내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급등할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급등할 때 매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60포인트 이상 반등 나오면 제가 노래를 부를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주식이 먼저 나오는지 잡주들 빼고요. 테마주 빼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밤까지 미국은 좋겠죠. 뭐 구글이 저 액분 계획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미국이 올랐는데 우리 장 시작할 때 미국 선물이 안 좋아서 또 우리 장 빠지고 이런 거지 같은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게 되면 급등한 거 쫓아가면 또 고점이라는 거예요. 빨리 오르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 인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3,300포인트까지 갔었던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6월 달에 이게 지금 2,600이면은 몇 포인트인 겁니까? 거의 700포인트 이상이 빠져서 시가총액 2위짜리 회사가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거지 같은 일들이 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5년 후에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친구라든지 자녀분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거지 같은 장에서도 살아남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직원들이랑 매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쩜 내가 주식할 때마다 없었던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항상 다 이거를 체득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역시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거예요. 내일부터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거는 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주말에 우리 쉴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들도 지금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느냐 매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전략을 보고 계신 걸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제 경험적으로 고객들을 상담을 봤을 때 정말로 많은 고민 후에 손절을 하면은요 결과가 좋았던 적을 못 봤습니다, 솔직히. 예. 오히려 좀 원활하게 매매를 하다가 그때 손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그 손절이 유의미했지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왜냐면 지금 또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팔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목이 불어서 났으면 모르겠어요, 종목이. 근데 막 마이너스 30% 40% 이런데 이거를 자르고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요. 일단 한 번 더 계좌를 뒤에 가서 쳐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기간에 승부 내려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부터는 시간 게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조바심이 갖게 되고요. 반등은 나올 겁니다. 나올 때 내 것만 안 오르는 기억이 나올 겁니다 또. 근데 내 것만 안 오르고 짜증 내다가 한참 뒤에 보면은 슬슬 오르기 시작을 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음. 물론 업종별로 종목별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스킴은 거의 똑같습니다 항상. 급락한 다음에 나오는 우리 투자자들의 행동. 그죠? 이게 엔솔 수급 이벤트가 슬슬 마무리가 되죠. 한 2 주면 됩니다. 2월 14일, 5일 요때랑 3월 10일 MSCI랑 코스피 200. 근데 코스피 200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 한 2주 정도 안쪽으로 잊혀진 쪽도 왔다 갔다 하겠죠 또. 7 일부터 들어가니까 리밸런싱.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벤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고 내가 제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일단 쉬세요. 음. 일단 쉬시는 것도 답이 됩니다. 보시면 시장 대부분 전문가들이 "시장 안정화한 다음에 뭘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계좌 안정화입니다. 시장 안정화랑 계좌 안정화는 다릅니다. 현금이 아무것도 없이 주가가 3,300 포인트 가면 뭐 합니까? 그죠? 지금 뭐 "계좌에 입금을 해라."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번 기회에 다음에 내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이 종목은 혹은 이런 정도의 현금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마음을 먹는 하루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계속 드릴 겁니다. 박선수 TV 끊을 때까지. 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일단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조금 전에 그 영상이 실시간 영상이 하나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저희 집에 서연이가 와 있어요. 서연이가 와 있는데 그 서연이가 잘못 눌렀나 봅니다. 그래서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실시간 방송을 눌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빠르게 삭제를 했고요. 그게 영상 재생이 안 돼 가지고 일단은 다행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휴 푹 잘 쉬셨고 그러더라도 다른 연휴보다는 다른 설, 추석보다는 마음이 편한 여유지 않았을까 합니다. 미국이 올랐으니까. 그죠? 본 게임은 또 다시 내일 시작이 되고요. 저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또 하겠죠. 요런 것도 다 공부하는 과정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바심이 복이 됩니다. 복이 되니깐 힘내시고 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